45일 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은 잠시 멈췄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복귀를 해야 된다. 오늘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님께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향입니다. 네. 현재 상황부터 오늘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조치를 내놨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저희들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일상 회복이 가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예측했었던 확진자는 좀 늘 거라는 예측은 했지만 가장 저희들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병상 의료 대응 역량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거의 한 87% 정도, 거의 90% 육박하고요. 수도권이 네. 비수도권 한 72%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초 11월 1일부터는 보다는 3배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요. 네. 위중증 환자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900명대 네, 900명대죠. 늘어났기 때문에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가장 좀 위험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접종률이라든지 그 추가 접종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그런 네.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도 오늘 사실 3차 접종을 하고 왔는데요. 3차 네네. 접종 등 지금 현재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접종 현황은 연령대별로 80대 이상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90% 이상 맞췄고요. 네네. 19세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나이별로 빠르네요. 좀 나이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네네. 네. 청소년 접종 현황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시기도 한데, 자, 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저희들이 찾아보기도 네. 하고요. 정부의 준비가 말하자면 그 의료 인력이나 가용 병상 관련해서 정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조금 너무 빠르게 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네네. 그때 일상회복으로 갔었을 때 많은 숙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네. 왜 더 빨리 가지 않느냐. 그랬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접종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병상 준비하는 거, 네. 또 민생 경제 부분을 어떻게 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다만 네. 사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그랬고 또 전 세계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백신의 어떤 효과가 짧았다는 거. 급속히 저하됐죠. 네, 시간이 네, 가면서.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그거에 맞춰서 병상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빨리 와버렸고 네. 특히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원을 중심으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가장 초기에 맞았던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발생을 해버려서 네. 저희들이 병상 대응 같은 경우도 하루에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나왔느냐 동시에 이런 거하고 또 일주일간 주간으로 했을 때 똑같은 숫자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나와버리고 늦게 나온 거랑 조금씩 나온 거랑 대응이 다르거든요. 네네. 이런 돌발 요인들이 좀 있어서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잠시 멈춤의 효과, 기대 효과, 특히 가용병상 확보라는 의료 체계를 그럼 잠시 멈춘 기간 동안에 확보를 할 수 있냐? 다시 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 또 확진자나 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잠시 멈춤의 효과, 기대 효과는 뭐가 있는 건가요? 가장 크게는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주로 위중증에서 병상의 압박 요인으로 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위중증 환자잖아요. 네네. 그 연령대가 또 60세 이상 고령층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60세 이상 고령층들이 3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연령층으로 확진자를 주도하고 있는 좀 청소년층도 좀 접종률을 좀 높이고요. 네. 그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병상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인력에 대한 재편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가용병상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 일상회복 가기 전에 한 3번 정도 행정명령 했고요. 그 이후로도 4번 정도에서 병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병상은 중증 병상이나 중등증도 생활치료센터까지 포함해서 확보는 하는데 네. 그래도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이제 뭐 노인들을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투석, 분만, 정신질환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지금 또 병상 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특수한 병상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저희들이 뭐 그 격리 해제 중환자의 격리 해제 기간 또 20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것의 큰 핵심은 일단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일부 의료원들도 그렇고 코로나 한 번 걸리면 계속 전염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 때문에 이게 병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한 20일 정도 지나면 격리할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데 해제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기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진료가 필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런 말고도. 이런 분들을 일반 병상이나 다른 중등 병상으로 뺨으로써 또 병상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함께 하게 되면 병상 확보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편을 다시 감당하더라도 중증 화율 네네. 더 높아지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어야 되니까 병상을 확실하게 정부에서는 확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네네.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중소자영업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박향 본부장님께 반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연장 가능성도 말씀을 네네. 하시는데 1월 2주간 하고 나면 그때 이게 잡히겠느냐, 연장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접종 기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목표한 접종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60세 이상 그 기간을 최대한 지금 맞추고 또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네. 그 목표량이 달성된다면 저희들은 그 확산세를 꺾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네. 또한 이제 병상 확충 부분도 또 효율화 부분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일단 2주간 이렇게 잠시 멈춤을 하고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어떤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그 효과들 거리두기나 이런 걸 잘 준수했을 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즉 기저질환이나 연세가 있으셔서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다 접종하겠다. 결국 백신 접종, 3차 접종을 네네네. 핵심 과제로 2주간 핵심 과제로 설정을 하셨는데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나 또는 뭐 세 번째 또 맞아야 돼?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이 3차 접종 왜 해야 되는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다 돼서요. 네네, 지금 백신 3차 접종을 했었을 때 백신 위험에 대한 예방 효과는 90% 이상, 사망에 대한 건 높고요. 실제로 다른 그 2차 접종했을 때하고 비해서 예방 효과도 한 70~80% 이상 높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접종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미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보여져 왔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3차 접종 대상자 또 그동안 또 미접종하셨던 분도 접종에 좀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장님 저는 오늘 3차 접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